자연상수가 E가 아니라 N이 될 수 있었어. 하지만 네이피어 아저씨는 N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뻥 차버리고 말죠. 베르누이 아저씨도 자연상수가 B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자연상수 2를 제대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자연상수 2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야 돼. 궁금해야 돼. 그래서 자연상수 2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 1600 몇 년도입니다. 17세기쯤에 네이피어라는 이제 수학자 분께서 뭔가 이제 수학을 계속했어. 뭔가 어떤 계산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학문이 있을 거냐,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 같은 거 뭔가 하다 보니까 자꾸 계속 상수가 자꾸 발견되는 거야. 이 상수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내 계산이 중간중간 튀어나와. 짜증나.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에휴 뭐 의미 없는 숫자겠지 하고 그냥 상수 처리해버려. 발견은 했지만 뭔가 그거를 통해서 발전시켜서 지금 현세 우리한테 이르기까지 의미를 전달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일단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이는 녀석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신 분이 이제 네이피어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상수를 네이피어 상수라고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이피어 아저씨는 발견은 했으나 우리가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연상수가 E가 아니라 N이 될 수 있었어. 약자를 따가지고. 하지만 네이피어 아저씨는 N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뻥 차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수학자분이 이제 베르누이 아저씨예요. 베르누이 아저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베르누이 아저씨가 저 네이피어 아저씨가 발견해놓은 해당 자연상수를 발전시킵니다. 뭔가 저 숫자, 계속해서 보이는 저 숫자의 정체는 뭐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의할 거야? 라고 이제 딱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듯이 자연상수는 E잖아. B가 아니라고. B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르누이 아저씨도 뭔가 발전을 시켜서 계속해서 정의를 해내렸지만 결국에 베르누이 아저씨도 자연상수가 E가 아니라 B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쉬워요. 그러다가 이제 100년 정도가 흘러요. 18세기가 되어서야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수학자 오일러 아저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일러 아저씨가 등장을 하면서 네이피어와 베르누이가 발견하고 발전시켜 놓은 저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슝 하고 쌤쳐버려. 쌤쳐서 출판해버립니다. 오일러 아저씨가 출판을 해버려. 오일러 아저씨가 이제 뭐 오일러 이렇게 쓰나?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오일러 아저씨는 사실은 이제 율러예요. 율러. EULER. 이제 이 오일러 아저씨가 최종적으로 이제 메카니카라는 책을 출판을 하면서 저 자연상수 E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오일러의 약자 E를 따와가지고 E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네이피어와 베르누이와는 다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출판을 한 거는 이제 오일러 아저씨고, 저 출판된 저 메카니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저게 수학적인 어떤 분석 방법을 통해서 역학 쪽에서도 되게 많이 쓰인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저 메카니카 책이 이제 전 세계로 퍼졌을 거 아니야. 이제 오일러 아저씨가 저 똑똑한 양반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E라고 쓰는구나.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편입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저 오일러라는 수학자 분의 이름이 등장하는 단원이 몇몇 있거든요. 우리가 공업 수학에서 오일러 아저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되게 중요한 공식이 2의 i파이승 더하기 1이 0이다라는 어떤 오일러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거 들은 김에 그냥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 역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이제 그러면 이 자연상수 E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네이피어는 발견만 했어. 사실 최종적으로 E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은 베르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르누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자연상수 E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자연상수 2는 베르누이라는 이제 수학자 분께서 은행에서 복리 이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원이 있다고 쳐볼까요? 우리 지금? 아니다. 100원으로 하면 조금 숫자가 헷갈려질 것 같으니까 우리 잠깐. 자, 여러분들한테 1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원이 있는데 어떤 은행에다가 1년 동안 맡기면 이자를 내가 100% 쳐줄게. 복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1원이 어떻게 돼요? 이자 1원을 받아가지고 총 2원이 되겠죠.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제 베르누이 아저씨가 여기서 짱구를 굴린 거야. 그러면 이게 굳이 1년 동안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금 1원이 있는데 요 1원을 1년 동안 다 기다려가지고 2원만 땡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나눠, 내가 중간에 끊어 6개월 있다가 한번 해지해. 에이씨, 그래서 한번 50%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넣어, 은행에. 그래서 다시 또 50%를 받아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던 거야. 내가 1원이 있었어. 1원이 있었기 때문에 50%를 받으면은 일단
원금 1호는 6개월 있다가 원금 1호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내가 이자 50% 받았으니까 0.5원을 받겠죠. 0.5원은 내가 잠깐 2분의 1원 이렇게 쓸게. 1원은 원금이고 0.5원을 내가 이자로 얻었어. 그리고 받은 것을 다시 다 넣어. 다시 은행에다 넣었더니 원래 1원은 다시 6개월이 지나서 얼마가 돼요? 원금 1원과 이자 0.5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받았던 이자 0.5원도 마찬가지로 6개월 있다가 2분의 1원은 원금으로 그대로 있고 50% 한 번 더 받았으니까 4분의 1원이 한 번 더 붙어버린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지금 1년 있다가 아까는 2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1원, 0.5, 0.5, 4분의 1이니까 2.25원을 받게 돼요. 내가 중간에 한번 끊었더니 2.25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 내가 중간에 한 번만 끊는 게 아니라 한 달마다 끊으면 혹은 일주일마다 끊으면 혹은 하루마다 끊으면 과연 내가 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1년 동안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은행 복리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2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 2원은 원래 있던 원금 1원에 우리가 지금 100% 이자율이 100%잖아. 그럼 이자가 얼마야? 이자가 1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번도 해약을 안 하고 1년 내내 맡겨놨다가 한 번 받았죠. 한 번 받아가지고 1 더하기 1에 1승 해가지고 2에 1승 해가지고 2원이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이 2.25원은 사실은 원래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금 1원에 지금 이자율이 50%잖아. 그럼 이자가 얼마야? 2분의 1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받은 횟수는 한 번 끊고 여기서 한 번 받고 여기서 한 번 받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2승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자, 여기서 한 번 끊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럼 만약에 한 번 더 끊어. 2번을 끊어, 만약에. 2번을 끊으면 1 더하기 3분의 1에 3승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막 100번도 끊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끊을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100번을 끊었어, 만약에. 100번을 끊어버리면 1 더하기 100분의 1에 100승 이런 식으로 나거든. 그래서 이거 100번만 끊을까? 이걸 만약에 내가 무한번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야. 어떤 숫자로 접근해 갈까? 해봤더니 한 요 정도만 끊어도 이게 어느 순간 한 2.7 얼마로 계속해서 수렴하거든. 이 이상으로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데 만약에 무한번을 끊어버리면 요 놈이 1 더하기 무한대분의 1에 이제 무한대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요 놈을 최종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해 본 결과 뭐가 나오냐면 2.7182 얼마가 계속해서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요 놈은 극한 기호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의 요놈의 역수 x분의 1승은 2.71828 얼마인데 요놈을 우리는 앞으로 자연상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요놈을 우리가 출간을 오일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B였는데 베르누여서 출판을 오일러가 했기 때문에 요놈을 우리 자연상수 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연상수 2는 사실은 은행에서 이자가 이런 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시험에도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자연상수일까? 자연상수인 이유가 뭘까? 저 자연상수 할 때 저 자연이 무슨 말이에요? 자,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실제로 자연 속의 어떤 현상 같은 거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자꾸 2.7 얼마가 뜨는 거야.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자연상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 같은 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준다라고 해가지고 자연상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된다라는 어떤 좀 특수한 경우인데 좀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자연상수 2가 종종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1부터 a까지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내가 적분을 때리고 싶은 거야. 근데 하필이면 1부터 a까지 x분의 1을 적분을 때렸더니 요 녀석의 값이 정확하게 1이 돼야 돼. 그림으로 그리면 x분의 1은 유리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1은 여기를 a라고 쳤을 때 1부터 a까지 x분의 1을 적분한 결과의 넓이값 여기가 정확하게 1이 될 때 요 a 값이 얼마일까요? 신기하게도 2예요. 약 2.7 얼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분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y는 a의 x승이라는 어떤 지수함수가 있어. 근데 이 지수함수를 내가 미분을 때려.
지수함수를 미분을 때리면 원래는 달라져야 돼. 어떤 다른 형태의 함수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만 봐도 뭐 코사인을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사인 x, 뭐 사인 x 미분 때리면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형태가 계속해서 달라진단 말이야. 원함수랑 도함수는 형태가 달라야 돼. 근데 어떤 지수함수에서 해당 원함수를 미분을 때려도 그 녀석이 자기 자신이야. 마찬가지로 이계도함수 두 번 미분 때려도 그 녀석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야. 이런 걸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때 a의 값이 바로 2예요. y는 2의 x승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미분해도 y는 2의 x승입니다. 상당히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로그 함수 배웠잖아. 로그 a, x가 있어요. 밑이 a고 진수가 x인 어떤 로그 함수가 있는데 요 녀석을 내가 미분을 때리고 싶어. 요 녀석을 미분을 때리고 싶어. 미분을 때렸는데 하필이면 여기 진수 자리에 있는 녀석이 분모로 정확하게 이렇게 x분의 1로 뻥 하고 떨어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로그의 요 a 값이 몇이냐면 신기하게도 자연상수 2가 나오게 돼요. 뭐 이러한 것들의 좀 이유로 어쨌든 뭔가 자연계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돼요. 계속해서 발견되는 상수가 제대로 이제 정의도 해놓고 뭐 출판도 해놓고 보니까 계산에 있어서 계산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상당히 탁월하다. 상당히 탁월하더라. 라는 이유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수함수 뭐 2의 x승이든 뭐 lnx든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미분하고 뭐 적분하고 아직 안 배웠겠지만 이제 라플라스 변환도 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상수 2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편입시험에 나온다? 뭐 객관식 보기로 해가지고 베르노이가 출판을 했다? 틀렸어. 네이피어가 출판을 했다?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이자율에 관해가지고 이제 편입수학에서 물어볼까요? 절대 물어보거나 혹은 뭐 자연상수 2가 뭐 계산을 자유롭게 하는데 뭐 적분이나 뭐 미분에서는 어떤 식이 나오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다소 이제 시간이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이드로 빼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올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게 찍게 된 거고 그냥 밥 먹으면서나 걸어가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어 올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자연상수 2에 대한 이제 간단한 역사와 자연상수 2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 사실 자연상수 2는 편입수학을 1년 내내 공부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그냥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어떤 되게 특수한 숫자거든요. 자연상수 2가 뭔가 계산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어떤 상수구나 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 두신 상태에서 수학 공부를 쭉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쓸 편수 첫 번째 시간은 자연상수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찾아가지고 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면 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꼭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원스였습니다.